생활 속에서 손가락을 다쳐서 밴드를 붙이거나 깁스를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새삼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느끼게 되는데요. 일상생활 또는 산업 현장에서 손가락을 심각하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수병원 이병호 원장과 함께 손가락 절단이나 골절 상황에 적용하는 미세 접합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구를 만지거나 문틈에 끼이고 생활과 현장 속 손가락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르고 빠르게 응급 처치를 하면 손가락 재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손가락 절단이나 골절에 적용하는 미세 접합 수술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미세 접합 수술이란 게 어떤 걸 이야기하죠? 네, 그 말 그대로 미세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뭐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를 하죠. 우리 몸에 있어서 혈관이 대개는 큰 거는 뭐 1cm짜리도 있고, 그런데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이 작은 부위의 혈관들은 0.5mm, 1mm 이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직접 익기는 맨눈으로는 어렵고요. 네.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 한 30배 이상이 되는 그런 현미경을 이용해서 네. 확대된 상태에서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미경을 이용한 혈관과 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 모든 수술들을 합쳐서 미세 접합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통 손가락 절단이나 이런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응급처치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대개 이제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고 출혈이 있게 되면은 네. 몹시 놀라죠. 네. 그렇다 보면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절단된 부위를 가져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먼저 절단된 부위를 출혈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끗한 수건이나 네. 주변에 있는 뭐 옷가지라든지 이런 걸로 꽉 싸매서 출혈이 안 되게 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심장 높이보다 조금 높이 올리게 되면 출혈이 좀 멈추겠죠. 그리고 절단된 부위는 대개 이제 깨끗하게 절단된 경우도 있지만 뭐 기계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톱날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아주 더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그거를 준비해서 뭐 물에 넣거나 아니면은 씻어가지고 뭐 우유에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 상태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병원이 있으면 병원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아니면 119나 소방대에서 요즘은 아주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치를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또 골절이 있는 경우에도 대개 이제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밖으로 뼈가 드러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잘 처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절도 마찬가지로 출혈을 먼저 멈추고요. 골절된 부위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데 대개 주변에 골판치라든지 아니면 판자 같은 거를 대가지고 골절된 부위가 움직이지 않게 처치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시켜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골절 네. 부위는. 예. 앞서 뭐 그 절단된 부위를 우유에 넣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예. 예, 대개 이제 절단됐다고 하는 건 완전히 손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이렇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그 톱날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치게 되면 톱밥 같은 게 있고 또 아니면 모래나 이런 것들이 먼지 같은 게 많이 묻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씻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생리식염수라고 하죠. 네. 깨끗한 우리 몸과 같은 성분인 그걸로 씻어서 보관하면 좋으나 그러나 대개 가정이라든지 공장 이런 곳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서 얼음이 있는데 얼음에 직접 담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꺼즈나 아니면 수건 같은 깨끗한 수건으로 싸가지고 네. 얼음에 간접적으로 보관해서 가져오면은 가장 좋은
처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에 담그거나 물에 담그거나 그러면은 그 조직 내에 있는 모든 물 성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네. 뭐 조금 더 깨끗하게 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렇죠. 보관하는 직접 게.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미세 적합 수술을 한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주 가느다란 혈관까지 연결하려면 참 까다로운 수술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정말로 그 까다롭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혈관의 두께가 0.5mm니까 1mm 이하니까 네. 그 혈관벽은 0.01mm 정도 될 겁니다. 네. 그거를 잇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제가 보기 30배 정도 해도 한 2, 3mm로 보이는 이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수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그렇지만 미세미경 수술을 배운 사람이라도 네. 한 4시간이나 5시간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아주 숙련된, 뭐 저는 한 20년 넘게 했지만 예. 숙련된 사람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술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상태에 따라서 또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네. 그리고 또 수술 방법도 뼈를 제일 먼저 고정하게 되고 힘줄도 있게 되고 동맥을 잇고 난 다음에 신경을 잇고 동맥에 있는 혈관이 들어왔다가 혈액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맥도 이어주는 아주 고도에 집중된 그런 수술들입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미세 적합 수술이라는 게 뭐 어느 부위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전에는 버렸죠. 그냥 버리고 그 자리를 봉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불구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손톱에 한 절반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네. 대개 끝에서부터 한 5mm, 10mm, 그러니까 1cm 이내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슈퍼마이크로 또는 고도화된 미세현미경 접합수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훈련된 분들이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개는 한 5mm, 10mm 이 정도 1cm 이내에도 접합이 가능하니까 버리지 말고 훈련된 그런 전문의한테 오시면은 이게 접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고 현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하면은 그냥 그 부위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예, 그걸 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절단과 골절이 되었을 때 수술 시기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죠? 대개 이제 절단된 경우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그 시기를 놓치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처럼 네. 이 절단되었을 때도 골든 타임은 대개 8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네. 큰 부위가 된 경우 6시간 이내에 이어줘야 되고요. 그러나 6시간 이내도 가능한 한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치고 난 다음에 1~2시간 이내에 수술한다? 그럼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서너 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8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요? 또 보관 방법에 따라 물론 전문의가 그거를 정확하게 처치해서 제대로 된 보관을 하기만 한다면 24시간 이후에도 저도 이렇게 생존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16시간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시간 골든타임은 8시간 이내지만 네. 가능한 빨리 해주는 게 좋고 그러나 처치가 정확하게 되면은 좀 늦은 시간에도 또는 16시간에도 접합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실망하지 말고 좀 늦었다고 버리지 말고 가져오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자고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아주 마음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또 대인에 대해서 회피증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절단되었을 때 접합이 가능한 그런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또 서울로 가네 어디로 가네 이러면서 시간을 놓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8시간 이내 또 6시간 이내에 오셔서 자기 신체가 장애가 남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좀 정신이 없겠지만 그 절단된 부위를 챙기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손가락 미세 접합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생활 속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작은 나무나 돌 조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자기도 모르게 눈을 비비거나 만지게 되면 이물질이 눈꺼풀 안쪽에 박히거나 눈동자를 덮고 있는 각막에 손상을 줘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고요. 아니면 물이나 식염수를 흘러보내서 직접 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